KCS 경로센터를 방문한 김정숙 여사는 한인 어르신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비자 입국 후 미국에 영구 체류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는 전면 차단됩니다. 플러싱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돌 사고를 계기로 민영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관광버스 추돌 참사를 일으킨 운전기사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실형을 산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티켓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려 해도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는 소상인들을 위해 업무 시간이 확대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방문 3일째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국가 투자 설명회와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대통령과 함께 온 김정숙 여사는 별도의 일정으로 한인 동포사회를 찾았습니다. 플러싱 KCS 경로센터를 방문한 김정숙 여사는 준비해온 식사를 대접하고 한인 어르신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3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이 찾는 KCS 경로센터. 오늘 오전 이곳 경로센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뉴욕을 방문 중인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춰 센터를 찾은 김정숙 여사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곰탕과 함께 청와대에서 미리 준비해온 반찬으로 직접 식사를 대접하고 훌륭하게 자리 잡은 이민 1세들을 격려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2세, 3세 잘 키워주시고 또 그런 힘 때문에 한국이 해외의 힘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어르신들의 힘, 1세들의 힘에 대해서 감사한다. 한국이 계속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어르신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도 하고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이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주방 안까지 들어와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인들은 어려운 곳까지 직접 찾아준 영부인께 박수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시면서 김치와 깍두기와 또 게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 정계를 동포회를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KCS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의 센터 방문은 약 2주 전부터 추진되었으며 방미를 앞두고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재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둘러 신청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5일 다카 폐지를 발표하면서 논란을 의식한 듯 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은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혼선을 막고 또한 의회가 후속 입법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내년 3월 15일 이전에 다카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수혜자들은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서 앞으로 2년 더 유예 기간을 갖고 추방의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입니다. 2주 남짓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자들은 갱신을 서두를 것이 당부됐습니다. 다만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갱신 자격이 됨에도 갱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측은 만약 연방의회 차원에서 드리머 구제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다카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권센터는 시리에 빠진 다카 수혜자들 을 돕기 위해 오는 23일과 25일, 29일 대규모 다카 갱신 클리닉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를 통해 갱신 신청이 필요한 다카 수혜자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기 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미국에 영구 체류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는 전면 차단됩니다. 그동안 30, 60 정책이 90일로 확대되면서 취업이나 결혼, 학교 입학 등을 통한 신분 변경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최근 미국 입국 시 승인받았던 비자의 당초 목적과 달리 입국 후 취업이나 결혼, 학교 입학 등을 통해 신분 변경을 할 때 허용하는 기간을 기존 30에서 60일 이후에서 90일 이후로 연장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미 30-60 정책에 따라 신분 변경 허용 기간을 정해두고 있지만 이 기간을 90일로 늘리면서 비이민 비자 신청과 발급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인 한국 방문자들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한 후 60일이 지나고 무비자의 합법적 체류 기한인 90일 이전에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신분 변경이 불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관광 비자 방문객 역시 비자 체류 기한이 90일 이내인 경우 기한 내 신분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처럼 90일 이후로 확대한 것은 감독 범위를 비자 입국자들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 이민법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반적인 이민자 줄이기에 나서면서 관광으로 왔다가 미국에 영구 체류하려는 시도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플러싱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돌 사고를 계기로 민영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안전이 부실한 업체는 영구 폐쇄하는 규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관광버스 교통사고 현장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와 메인스트리트 교차로에서 19일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시의원과 피터코 시의원,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버스 운영 규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우선 뉴욕시 차터버스 운행 현황을 점검하는 시의회 청문회를 열어 현행 민영 차터버스 운행 규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평가 등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업체는 폐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교통국에는 이 같은 버스 업체들의 사업 면허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드리게즈 위원장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정책이 부실한 업체들은 영구적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며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를 일으킨 달리아 관광버스 회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사고를 일으킨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 의원은 이러한 민간버스들이 MTA 버스 노선과 같은 도로를 사용하면서 혼잡이 더해지고 있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이들 버스 업체들을 규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러싱에서 관광버스 추돌 참사를 일으킨 운전기사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도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8일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와 메인스트리트 교차로에서 MTA 버스를 들이받고 숨진 중국계 관광버스 운전기사 레이먼드 몽은 음주운전 실형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지난 2015년 4월 I-95 고속도로 51번 출구 부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후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몽은 뺑소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몽은 MTA에서 해고됐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 역시 음주운전에 따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시 버스의 운행 속도는 시속 54에서 62마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지점인 노던 블러바드와 메인스트리트 교차로의 제한 속도는 25마일입니다. 몽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포함한 최종 사고 원인 보고서는 6에서 10일가량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운전자 과실의 안전 규정 미흡까지 관광버스 안전 논란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가 뉴욕 베이사이드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오픈식 행사에 한인단체장과 은행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새 지점 오픈을 축하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퍼시픽 시티뱅크가 퀸즈 베이사이드에 미 동부 두 번째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는 미국 내 한인은행 중 네 번째 규모로 자산 가치가 13억 달러에 달하는 중견은행입니다. 퍼시픽 시티은행 이상영 이사장은 그동안 많은 동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며
고객과 동행하는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은행, 또 좋은 친구와 같은 그런 은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정말 정확한 서비스, 또 여러분들 정말 아픈 데를 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베이사이드 지점은 지난 2015년 포트리 지점에 이어 미 동부에서는 두 번째 지점으로 3개의 창고와 2개의 서비스 데스크, ATM 기기 등을 완비해 고객의 필요와 편의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론 쪽은 SBA 론, 홈 모게지 론, 자동차 론,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론, 커머셜 론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입맛에 맞는 퍼시픽 시티은행 조혜영 행장은 이번 지점 오픈으로 뉴욕 지역 한인 동포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맨해튼에도 지점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퍼시픽 시티은행은 이번 베이사이드 지점 오픈을 기념해 12개월 이자율 1.50%의 CD를 제공하며 추석 기간을 맞아 고국행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티켓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려 해도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중에 시간을 내기 힘든 소상인들을 위해 법률 심의를 담당하는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이 업무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은 20일부터 모든 뉴욕시 소상인들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심의 청문회 업무 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은 업무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확대됩니다. 토요일에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업무 시간을 늘렸습니다. 다만 연방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주중에 시간을 내 심의 청문회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청문사무국은 업무 시간을 확대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브루클린 사무실에서 시범 실시되며 심의 날짜가 따로 잡히지 않은 워크인 티켓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문국 국장은 모든 청문회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시스템에는 누구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차 등 교통 위반 티켓과 형사 범죄 티켓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 위반 티켓은 행정심판청문사무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발부된 84만 3천 건의 티켓 중 40%가 넘는 30만여 건이 이의 제기를 통해 기각 처리됐습니다. 최근 신규 세입자에게 컨세션 혜택을 주는 건물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 물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건물주들이 세입자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19일 발표한 8월 주택 임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시티, 아스토리아, 써니사이드 등 북서부 퀸즈 지역에서 컨세션 혜택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8.5%로 나타난 컨세션 혜택이 44.7%로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신축 개발로 인한 공급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퀸즈 지역 신축 물량의 비율은 43%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으며 임대주택 재고 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12.2%나 증가했습니다. 맨해튼의 경우 신규 임대 계약은 전년보다 12.3% 증가한 7,061건으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중 컨세션 혜택을 받은 세입자는 전체 24.1%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컨세션 혜택을 받은 신규 세입자가 신규 임대 계약의 20.4%를 차지하면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한편 이들이 받은 평균 컨세션 혜택 기간은 퀸즈 1.2개월, 맨해튼 1.3개월, 브루클린 1.4개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렌트 상승세는 다소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하면서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브로드웨이 비니에 위치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청사가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타운 정부는 부지 구입에 나서 빠르면 약 3년 후 2020년 새 타운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19일 펠팍타운 의회에서 토지 수용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펠팍타운 정부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타운 정부가 이전할 부지 구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토지 수용이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운 의회가 토지 수용을 승인한 부지는 27 페어뷰 스트릿에 약 2.43에이커 규모로 한인 사업가 2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지 매입가는 $520만 알려졌습니다. 이 부지는 과거 모클러 오버헤드 도어사 공장이 있던 부지로 타운 정부는 3에서 5층 빌딩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타운 정부는 조만간 조례안 통과 내용과 감정가를 변호사를 통해 한인 건물 소유주 측에 알릴 계획입니다. 타운 관계자들은 빠르면 이전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 매매가 완료되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신축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전 계획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타민족 주민은 새 타운홀 건립 비용 및 건물 규모와 구체적인 용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샌디에고에 이어 LA에서도 A형 감염 환자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오늘 샌디에고와 산타크루즈 카운티 지역에서 A형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도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A형 감염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중위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LA 카운티에서 A형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10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됐으며 특히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노숙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A형 감염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헬스케어 기관과 협력해 주 감염 대상인 노숙자와 불법 마약 복용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을 제공하는 등 질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A형 감염에 감염될 경우 발열이나 피로감,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2개월 이내에 회복되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분석회사 코오로직에 따르면 지난달 남가주 지역 6개 카운티의 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오른 $50만 기록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의 주택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9.4% 증가했으며 특히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 12.5%나 상승해 6개 카운티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난 6년 동안 남가주 지역의 경기 침체를 비롯해 낮은 몰기지율과 주택 공급량 부족 현상 등이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UC 버클리 정부학 연구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지역 내 주택난이 극도로 심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다카 폐지 반대 시위를 하던 중 멜리사 마크 비버리터 뉴욕시 의장과 연방 하원 의원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비버리터 시 의장은 정치인 10여 명과 함께 19일 맨해튼 트럼프 타워 앞에서 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시위를 계속하다가 해산 명령을 어겼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비버리터 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코넬 대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인종차별적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한 흑인 학생이 백인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를 말리면서 학생들 사이에는 언쟁과 함께 또 다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19세 학생 한 명은 체포됐습니다. 또 이달 초 캠퍼스 라티노 센터 주변에서 누군가 장벽을 지어라라고 외치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고교생 100여 명이 2018년 내셔널 메릿 장학생 준결승 진출자로 선정됐습니다. 내셔널 메릿 재단이 최근 발표한 제63회 장학생 준결승자 명단을 한인 추정 성씨로 분류한 결과 뉴욕주에서 63명, 뉴저지에서 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선발되는 내셔널 메릿 장학생은 전국 12학년 220만 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PSAT 성적이 우수한 상위 1%가 준결승자로 선정됐습니다.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20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플러싱 쉐라톤 라가디아 이스트 호텔에서 월드 오브 위즈덤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한인 시니어 등 수혜자들에게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혜택, 선택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메디케어 기본사항, 자격요건, 가입기간 등에 대해 알려 참가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다소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무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